보다는 열정, 얼굴에 영역하게 묻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앞서 강의를 해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거금 15만원씩을 냈고 교육을 들으시기 때문에 다 내 것으로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앞전에 1부에 의해서 이제 2부 순서가 이어지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눈빛을 갖다가 보여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의 열정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여러 같은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현수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문지 받으셨나요? 설문지 좀 나도 받아주셨습니다. 설문지가 필요에 의해서 유아용, 초등학생용, 중고생용, 성인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전체를 분석하기 시간이 없고 초등학생용과 돕는 사람들만 주장 보고만 딱 복사했죠? 예. 자, 바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잘못습니다. 아토피 부모님을 상담하는 요령하고 그리고 아토피 환우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내용,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필요 정보, 분석하는 방법, 전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봤던 시각이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설문지 분석하는 이 용지 한 장 나오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거 볼 때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활용한 활용법은 누군 문제냐. 이것을 잘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촬영이 되고 있다면 이건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은 유튜브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 시간에 현재 대화 나오는데 이 시간에 보면 이거는 우리만에 넣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특히 부모님도 너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지? 거기까지 다 아니야. 이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문지 못 받으시면 뒤에 많이 계십니다. 오늘 처음 교육을 받으시는데 설문지 못 받으십니다. 못 받으십니다. 설문지 다 받아야 돼요. 설문지 받기 전에 다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지역에 한 계곡이 있어요. 일본에 살아가는 계곡에 물도 있고 고기도 살고 이런저런 계곡들이 있는데 그 계곡에 일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고기가 최고로 컸을 때의 사이즈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2m 50cm 정도 키라면 그게 정상인가요? 그런 분들은 거인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한국에 뭐 2m가 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거인이에요.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계곡에 원래 우리가 이제 민물에서 낚시할 때 잡히는 이제 피레미가 있잖아요. 하얀 거, 비어처럼 피레미가 있는데 이 피레미는 아무리 커봐야 이 손바닥 사이즈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30cm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원래 그 피레미 어종이 그래요. 근데 그 계곡에는 이 피레미 어종인데 똑같은 어종인데 이 사이즈가 조금 큰 게 아니라 한쪽 사이즈만큼 큰 거예요. 같은 어종.
이건 굉장히 신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산의 그 계곡의 소유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굉장히 이제 의아해하면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건 저는 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식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한 번인데 그때 얘기 들으셨잖아요. 60시간 오신 분들은. 질문 없으시죠? 그랬더니 질문이 없어서 다행이죠. 질문이 있었으면 그 사람 안 걸리고. 근데 그 상황을 봐서요. 아무튼 뭐 20cm도 못 큰 놈이 어떻게 팔뚝만한 사이즈가 크냐 그걸 안 해보고 오면 잘못하면 안 걸리니까 질문하지 마는 거예요. 하여튼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갈증이 나면 그냥 물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요동 사이즈가 되니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물에 뭐 특별한 게 있나 봐도 물에 특별한 건 없어요. 또 주변에 경관이 뭐 다른 게 있나 특별한 것도 없어요. 일반 계곡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제 이 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이 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돌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라든가 모든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 광선이 있는 생육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에서 생육광선의 발생량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돌을 이 분말로 만듭니다. 가루로 돼요. 가루에서 가장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게 식물에다, 우리 작물에다 테스트를 해요. 작물에 테스트를 했더니 굉장히 튼실하게 아주 양질의 양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산을 해본 게 닭에다가 임산을 해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무광을 닭에다가 먹였더니 그 뭐 계란이 뭐 어쩌고 성분이 좋아지고 막 이랬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혹시나 몰라서 자기가 닭이 사료에다 섞어서 먹이게 돼요. 거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사람한테 임산하고 생육광선이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없는데 성장할 수 있는 게 뭘까?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부족한 분들한테 이것을 가루로 완전히 분말로 해서 희석을 시켜서 뿌리기 시작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빠른 경우는 1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수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돌가루를 가지고 기업이 만들어졌어요. 상당히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임상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기업의 회장이 사이토 사장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못 들어왔는데 사이토 사장이 그거를 성공을 이룬 일본의 사람. 그 사람 아이템을 어디까지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냐면 요 풍윤석을 이용한 스프레이를 만들죠.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입니다. 영양분하고 이 가루를 집어넣어서 스프레이 만들어서 머리에 뿌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그 풍윤석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이 약간 이 빛이에요, 빛. 우리 드라이 할 때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게 쓸 수 있는 빛인데 이런 곳에다가도 풍윤석을 집어넣으면 상품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부드럽게도 만들고 딱딱하게도 만들고 여기 생육광선이 나오니까 어디에 써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추측이었던 거야. 근데 결과만 잘 나온다고 보니 대박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머리카락 나게 만드는 사람한테 마사지용으로 쓰라고 판매를 해주고 이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있고 뭐 우리 그 드라이비드 있잖아요. 이름까지 만들고 이건 일반적인 생활용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것도 만드냐면 파운데이션이에요. 여성들이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파운데이션이 세 종류예요. 세 종류를 섞어서 네 피부톤에 맞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화장품으로 쓰게 되면 미백작용부터 시작해서 세포 재생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지금 이제 곧 다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는데 내부에 있는 직원이 그때만 해도 이 풍윤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품으로 허가가 안 났을 때예요. 토질 계량대로 허가가 났을 때예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직원이 내부 고발자가 발생해요. 서운했겠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뭐 벌금받았던지. 어찌됐든 서운했겠죠. 정부의 기관에다가 그 회사는 화장품에다가 이상한 돌가루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소비자들 스스로 이렇게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좋아졌고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사이토사를 만났습니다. 일본의 풋볼 선수였었고 상당히 잘생겼었고 나이 61년생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큰 기업을 이루고 살아요.
그 사람이 쓴 것은 풍류석 하나밖에 없고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기업을 이어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해외에다가 이 돌을 어느 곳도 줘본 적이 없어요. 외부에 공급한 적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계곡에 있는 돌은 한정적이에요.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아예 없어지는 게 지구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새벽 3시까지 사케를 먹어요. 새벽 3시까지 사케를 먹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인상이 좀 좋다 보니까 좋아 보였나 봐요. 한국의 조선한테는 이걸 공부해요. 독점을. 그리고 제가 그걸로 말하자면 알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이도선한테 연락을 합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풍문석 가루가 얼마나 있느냐. 전체 다 털면 2.3톤이 돼요. 한국으로 다 보내줄 수 있게.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 이걸 약속했단 말이야. 친구한테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줄 수 있겠느냐. 거의 공갈 효과이죠. 이틀만 시간을 달래요. 고민하지 마라. 친구끼리 고민하는 게 어딨냐. 얼마 보내면 되겠느냐. 인보이스를 보내라. 그래서 돈을 보내고 그게 한국에 다 들어가요. 일본에 지금 1kg 됐어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5개월 정도 돼요. 5개월 동안 한국에서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게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하고 게임하면 저도 뭐 별반. 근데 왜 일본하고 게임하면 무조건 이겨요? 가슴속에 이상하게 남아있는 찌꺼기가 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본하고 뭐 권투를 하면 왜 승리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이겨야 되고 지기 싫어하면서 일본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다 씁니다. 어떤 거로 비교가 가능하냐면 우리 요즘은 뭐 안전법석에 이렇게 종이 나와서 그러는데 근데 코끼리 밥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니 카세트 네? 가라오케 잘 다니시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에서 성공을 하고 히트친 아이템은 한국에 들어와서 성공하고 히트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상시처럼 돼 있죠. 4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요. 수소가 그렇습니다. 수소가. 근데 수소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설문지 들어오기 전에 막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왜 활성산소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아토피 비염을 얘기를 하고 비만 탈모를 얘기를 하느냐면 이 베이스에는 다 수소가 들어있어요. 베이스에. 그런데 우리 회사가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수소가 도움이 된다. 수소만 딱 요것만 들고 나가면 이건 세일즈예요. 물건 파는 거예요. 물건 파는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또 싫어하는 게 또 뭐냐면 세일즈예요. 굉장히 천시해서 씁니다. 장사꾼하고 세일즈맨들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래서 면회 가서 뭐 서기로 일을 하더라도 펜대 잡는 일을 하라. gas 쓰는 일을 해라.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어차피 저도 시작을 했으므로 수소업계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 하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수소 공간이 많이 팔려요. 드러나게 팔면 눈에 보이잖아.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걸 팔러 왔다. 그렇잖아. 그런데 활성산소를 측정을 해주고 뭘 어떻게 했더니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이걸로 하면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토피. 아토피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보통 심한 사람한테 여기서 한 2주 정도 무료로 관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좋아졌으면 1개월 동안 물 관리 도움을 받습니다. 거기에 수소가 베이스에 깔립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토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본의 사이토 사장이 보내주었던 풍윤석이 필수입니다. 현재 이태현 사장의 경우에는 풍윤석을 먹어요. 풍윤석을 먹고 칼슘을 먹습니다. 그리고 통목욕을 해요. 그런데 이태현 사장이 관리받을 때는 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스파가 없었습니다. 스파가 없었어요. 수소물도 그때는 그렇게 평범하게 대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태영 사장이 먹었던 그 기계를 제가 잘 아는데 그 기계는 2달 쓰고 나면 수소가 안 나오는 기계였어요. 그걸 계속 먹었던 거죠. 그냥 정수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김성원 박사의 이 노하우가 장 관리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미네랄을 먹이고 유산균을 먹이고 운동시키고 요가시키고 했던 요 매뉴얼이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김성원 박사였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김성원 박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김성원 박사가 아니에요. 김성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성원 박사가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 이래서 흑용성을 집어넣고 칼슘 집어넣고 소금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스파를 갖다 꼽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1개월이면 가시적으로 확 드러날 수 있도록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0명이 왔는데 5명이 좋아지고 5명이 안 좋아지면 안 돼요. 5명이 좋아지고 5명이 안 좋아지면 분명히 안 되고 10명이 다 좋아져요. 그 두피 관리를 해주는데 3명이 좋아지고 7명이 안 좋아졌다. 이것도 안 돼요.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매뉴얼을 지켜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체의학의 전문가도 계시고 현재 대체의학 종사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에 최고의 전문가도 있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못 이겨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뭐 2, 3일이나 하고 전문가가 됐을까요? 몇십 년 했으니까 그 동네 수능가고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있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안 돼요. 어제 차원스 더보시가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파고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도 2주 동안 무료로 관리할 때까지는 욕심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해요. 좋아지면 어차피 내 말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상담하는 방법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나가는데 이 상담을 할 때는 인터뷰 이 설문지가 없으면 상담입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거기에 오늘 이 교육 받을 때는 그동안에는 말로만 듣고 뭐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야지.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는 현장에서 듣는 거 이해하지 못하면 녹음해서 들어도 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다 메모를 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지금 할 때 놓고 학교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요새는 옛날 같으면 2, 2, 3, 6 잘했는데 요즘은 뭐 하나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빠개고 넣어도 금방 나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저 겉보기는 똘똘해 보이었습니다. 아, 보이기만 그래. 보이기만 그래요. 보이기만. 이게 그 계곡에 있던 흑윤서 원수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관계자들이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래서 갔는데 그 계곡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해본 게 뭘 가지고 인사를 해봤냐면 이것도 딱 4개 얻어왔어요. 부산에 지금 2개가 있고 하나는 부산 지사에 와서 잊어버렸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 이거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가 좀 덜 익으면 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덜 익은 오렌지를 가지고 내가 인사를 했어요. 이걸 놓고 여기 옆에다 돌아가서 놓고 가운데다 놓고서 덜 익은 오렌지를 2분 정도 지났어요. 시간이. 거기에 피오람사하고 이용상과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신 것을 먹여봤어요. 굉장히 시다. 와, 이거 덜 익었다. 2분 정도 딱 지나면서 이걸 까서 내렸어요. 싱거울 정도로 익어버렸어요. 굉장히 달콤해졌고 원래 오렌지를 먹으면 싱겁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시들하듯 생각만 해도 싱거울 정도로 달아져버려요. 굉장히 이 생육광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어디까지 개발을 했냐면 아까 그 사이토 사장이 우리가 아토피 관리할 때 이걸 쓰겠다 했는데 일본에서 아토피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라고 했냐면 이걸 가루로 내요. 이게 그 가루입니다. 가루로 내서 이거를 이겨서 구워요. 1300도. 구우면 생육광선이 이거보다 1.5배가 더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알갱이를 욕조에다가 가득 채워요. 채워서 아토피아를 그곳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죠. 안 없어져요, 이거. 반영구적으로 쓰는 건데, 요것을 욕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면, 약 1억 8천을 2억 들어가요. 욕조 하나 채웁니다. 지금은 물이잖아요. 그치? 물론 1억 8천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다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벌 수 있는 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어차피 돈 많아봐야 지갑에 있는 돈 외에 못 쓰는 겁니다. 통장에 5억 있으면 뭐 5억 가지고 들고 다니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내 지갑에 있는 돈이래.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 아니야. 그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있다고 해도 누가 뺏어가면 돈 주는 거야. 다음 거고. 지금 당장은 그 돈을 쓰기는 아깝지 않냐. 그래서 없어지더라도 이거 쓰자는 얘기거든요. 아쉬운데요. 이거를 풀어서 일단 나중에 관리하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가 본 사익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민석 가지고 임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좋은 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소물 가지고 이것도 임상을 해봤습니다. 5알이에요. 많이 안 넣습니다. 5알을 넣고 우리 커피 믹스 있죠. 믹스 한 잔을 타요. 한 잔을 타서 반전을 다른 컵에 부르고 반전에다가 5개를 넣어요. 5초 정도 지나가지고 먹어보지 않습니까? 맛이 완전히 그래서 김성호 박사님 저한테 뭘 주문하느냐면 이거를 가지고 텀블러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휘하에는 요가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150개면 한 개 그 요가원마다 강사 보통 10명 정도 있어요. 그 회원이 보통 한 200명이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물 먹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 텀블러를 팔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팔리니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이 판권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독점권 누구한테 있어요? 물론 김성원 박사님이 소개시켜준 건 맞아. 근데 권리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내 거예요 이제. 나한테 허락받고 쓰래. 요것에 대한 그 김성원 박사의 믿음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텀블러로 만들어서 이제 좀 사용을 해야겠다. 녹차를 먹든지 뭘 먹든지 그 안쪽에 텀블러 안에 녹차 텀블러가 있어요. 안에 천만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녹차를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거 한 20알 정도 들어요. 5알만 넣어도 충분한데 20알 정도 5알 가지고 돈 많이 받기 좀 애매하잖아요. 20알 정도 넣고 좀 적절한 가격이 한번 팔아보자. 이런 거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소 하나만 가지고 갖고 갈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아토피, 비염, 비만, 탈모 쪽으로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베이스의 수소를 깔자.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요 시기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품목은 수소가 가장 적다. 지금 처음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공부 안 되었어요. 우리는 뭐 수소에 대해 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여기서 얘기 드리니까 알지. 밖에 동사무소에 근무하거나 면사무소에 면사무소 없어요? 있어요? 다행이에요. 안 없어졌어요. 주민센터 다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그곳에 계신 분들 수소 이렇게 물어보면 수소 자동차, 수소 폭탄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수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산업의 1등이 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소 관련해서 공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수소 관련해서 내가 공장을 만들면 내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내 공장에 내가 금액을 투자하고 재고가 예를 들어 2,000개가 있어요. 그럼 더 좋은 물건이 저쪽에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 공장에 있는 물건 팔아야 되잖아. 더 좋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고 떠들 수밖에 없어요. 떠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관련 공장을 하냐? 계속 기술을 진화합니다. 진화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활성산소 연구재단이 이런 걸 가져와서 우리가 활성산소 관리사의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지금 요즘 가격이 높다. 야 나는 어제 저거 샀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좋은 거 걔는 괜찮겠어. 쓰다가 고장나면 이걸 바꾸면 되지. 어차피 그것도 좋은 거였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 하나 있어요. 이거 소금입니다. 암염이에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바위처럼 굳어있는 거 갈아서 그냥 가져온 암염입니다. 100%예요. 근데 얘는 물에 이렇게 타서 측정을 해보면 수소가 이거 800ppb 이상
세계 1위라고. 이거 일본에 가와바타하고 사이토의 친구, 이태영 씨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와바타라는 사람이 이것을 본인이 다 취급하기 결정을 했고, 한국에서도 이 스마일에다 독점을 죽인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지금. 하나는 아주 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색상이 달라 보이죠? 얘는 조금, 얘는 굉장히 맑아 보여요. 이건 피부 미용에 용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접시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싹 타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몸에 발라줍니다. 온몸에 발라주고 얘가 마를 때쯤 되면 얘가 땡겨요. 그럼 그때 씻어줍니다. 우리 피부나 부사장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바로 타치고는 괜찮지? 피부나 부사장. 아, 싫어하잖아요? 그 정도면? 아, 피부나 부사장 다 아시죠? 말을 실수해야 돼요. 피부나 부사장한테 써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건 제가 서울에서 가져올 때 이거 하나밖에 안 가져서 근데 이거는 한국에 여기에는 약간의 부수물이 들어가 있어요. 화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약간의 부수물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걸 고스란히 수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 부수물이 약간 있다고 해서 수입이 안 나와요. 수입을 할 때 이곳에다가 칼슘을 이게 칼슘이에요. 칼슘을 2%를 섞어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때스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눈물의 맛을 보신 분 계시나요? 짠 정도로 아니죠. 간간하죠. 뭐 짜지도 않고 안 짜지도 않고 빼요. 그 정도의 염도 정도로 해서 우리 그 안약통 있죠. 거기다 이 소금도 그 정도 염도를 해가지고 눈에 집어넣어서 이거 가지고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 백내장 수술까지 다 개선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는 음식에 넣어서 먹는 용도 나오고요. 음식에 넣어서 먹는 용도 나오는데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거를 그 100여 개를 만들어서 노안도 해소가 된대요. 근데 40, 50 넘어가면 사실 눈 침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해결이 돼요. 모르겠어요. 이거 수소가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뭐 피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 계시면 이건 나누어서 해보라고 한번 쓰라고 드리더라고요. 사실 이거 내가 가지고 나온 거는 수소가 얼마나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보여주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저게 인과물인지 수소물인지 아시죠? 먹으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 수소수죠? 네. 아는 수소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같은 성분인데 얘는 칼슘이 약간 들어있어요. 맛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말하면 의사 선생님 말하면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많이 줬는데? 아니, 저 남는 거 없어요. 아, 별로 안 먹어요. 아, 한 100리 정도. 원래 맨 앞자리에 계신 분만 드리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괜히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작전인 거예요. 옆에 거 바로 다 드셔도 됩니다. 계란 냄새 나죠? 화산폭발하고 여기가 연관이 바닷물이 물기에서 근데 거기에 이게 묘하게 좀 전에 붉은색이었잖아요. 붉은색이었는데 물에 녹이니까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거 수소 측정하는 기계죠? 네. 이 정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에서 수소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얼마 나와요 지금? 수 올라가죠? 아니 혼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앞에 괜히 안 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 뒤에 안 들리니까 이렇게. 800이 넘었으니까. 800이 넘게 수소가 발생이 되는 소금 세계입니다. 이게 저희만 해서 보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게 되면 화로작용이 있어서 음식 맛의 깊은 맛을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음식 재료의 원 그 맛을 다 끌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을 먹지 마라 얘기해요.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소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염화나트륨을 먹지 말라는 얘기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로 음식 만들어 먹고 통닭 혹시라도 통닭에 대해서 삼겹살 찍어 먹을 때도 이걸로 살짝 찍어 먹으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돼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꺼내봤어요. 자, 설문지 다 받으셨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고요. 30분 정도 다른 얘기를 했어요. 요 전체가 앞으로 개발될 전체 물건이 주변 회사에서 누가 달라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만이 이 제품을 추구할 수 있어요. 어디 납품을 하더라도 우리 식구가 납품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를 괜히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식구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외국의 대체의학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두발관리 전문가라든가 뭐 지금도 암 같은 것도 쉽게 지금 정리하고 관리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많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나면 전국의 조직이 갖춰지고 나면 제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좋은 물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물건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물건이 좋은 물건 많이 알려져 있어야. 아토피 원인을 찾기 위한 설문입니다. 초등학생용이에요. 성명, 연락처, 주소. 아토피 발병은 언제였나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토피가 발병이 되고 나서 보통 3년 정도는 이런 관리센터, 치료센터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3년 정도. 4년, 5년 지나야 그나마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병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병원 다 될 거라고 일단 믿어요. 신혼부부에서 나오는 아토피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왕절개, 즉 이 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그 상황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아닌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서 그 아토피 발병 환경에 적응하지 않았고 가지 않았고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인 분석에 처음에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태어나서 태열이 있었고 황달이 있었다면 이 아이는 아토피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발현이 돼요. 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아토피 발병은 언제 했습니까? 생후 몇 년 어떻게 됐다? 몇 년 만에 됐다? 이걸 보는 이유는 이 아이가 그동안에 주변의 의사들과 상담을 했을 것이고 이 아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만에 좋아질 것인가 2주일 만에 좋아질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면 개선되는 그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개선되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올해 김성훈 박사께서는 지난 아토피 센터에서 3주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3주 만에 100%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 김성훈 박사니까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주 동안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관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2주 동안 무료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한 달 계약을 해요. 그럼 몇 주예요? 6주죠. 김성훈 박사는 3주지만 우리는 6주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면 아이가 음식을 가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리해주기 위한 아이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기 위한 아이템이에요. 아이가 음식을 가린다, 안 가린다, 특정 음식만 싫어한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특정 음식만 싫어한다. 어떤 음식을 싫어하느냐를 알기 위한 이 프로그램 질문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토피아는 70여 가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500식품은 각자 피해주는 게 맞죠.
설탕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튀김시키는 이건 피해주면 좋은데 그 외에 여타에 뭐 두유를 피해야 되는지 우유를 피해야 되는지 돼지고기를 피해야 되는지 닭고기를 피해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아이는 그 음식을 먹고 가려움이 심해지면 그 음식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토피 개선을 위해서 선택한 치료 방법 주로 어떤 것입니까? 여기 쭉 나와 있죠. 병원 치료, 항원, 민간요법, 병원 플러스 항원, 병원 플러스 민간요법, 항원 플러스 민간요법, 병원, 항원, 민간. 보통 보면 병원 플러스 한의원이 많고요. 병원 플러스 민간요법, 한의원 플러스 민간요법. 요게 거의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냐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아직 이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임신 중에 즐겨 드시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아까 원인 얘기 나올 때 임신 중에 뭐 콩가루 많이 먹었냐, 뭐 이스타트 어떤 거 많이 먹었냐, 어떤 거라면 그 내용도 쭉 나오게 되죠. 임신 중에 뭘 먹었냐,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거야. 이걸 묻기 위한 질문이에요. 임신 중에 스트레스나 환경의 변화, 이사 간 적이 있냐, 집안을 리모델링 했냐, 남편이 직장을 잃었냐, 부인이 직장을 잃었냐,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상담본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보통 아토피하는 상담을 할 때는 가정 방문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혼자 왔을 때 상담하는 방법하고 아빠하고 같이 왔을 때 상담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빠하고 같이 왔을 때 상담할 때는 일단 산문지를 받았어요. 산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임신 뒤에 스트레스나 환경의 변화, 이사, 리모델링, 이직 등이 있었나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있어요. 남편이 직장을 옮겼든지 아니면 집안을 이사를 갔든지 리모델링을 했든지 이럴 때 이 엄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까꾸로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될 수 있었던 요소는 시댁 때문이다. 남편 가족 때문이다. 시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테고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사를 해서 그거 진정하고 이러면서 임신한 상태에 그런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스 받게 했다. 혹사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우리 사실 몰라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 아이 엄마 입장에서 이사하고 남편이 직장을 잃었고 시댁에 스트레스 받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아토피 체질로 만들어졌다라고 딱 찍어서 몇 때문이야 딱 찍어. 그러면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때문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왜? 앞으로 우리가 아토피를 관리할 때는 엄마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많지 아빠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엄마하고는 한 편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엄마하고 한 편 먹으려고 그러면 요 모든 문제는 남편 니네 식구들 때문이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아버님은 제가 어머니하고 따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비켜주십시오. 한쪽 감시 놓고 이걸 봅니다. 임신했을 때 이거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엄마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이거 봐봐. 원인이 여기 있잖아. 임신 중에 먹지 말아야 먹었지. 제가 얘기했죠. 애 낳아서 모유수유 했었어야 되잖아요. 모유수유 안 했죠. 모유수유 2년을 해도 모유수유 안 했죠.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관리했어요? 사실은 엄마 책임이 훨씬 커요. 엄마 책임이 훨씬 큰데 남편 앞에서 엄마 책임이 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서 애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를 이제 다 쏟아질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그 시댁 때문이요. 시아버지가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고 시어머니가 제사 때마다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놓고 엄마를 따라고 하겠다. 엄마는 아까 얘기해서 우리 편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지금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내 말 믿고 한 달만 날 믿어주고 내 말 따라
이렇게 일단 미팅을 합니다. 요거 하려고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아까 임신 중에 즐겨 드신 음식이 뭡니까? 국수, 인삼, 다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뭐 튀김,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커피 이런 거 많이 땡겨 먹더라고요. 또. 입에 땡기는데 어떻게 다 안 먹어? 그거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뭐라고 변명을 해요? 아, 여보, 이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야.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죠. 아무튼 그 밑에부터 이제 조목조목 따르고 들어갑니다. 정상분만이었나요? 거의 정상분만이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황달과 태열이 있었나요? 태열과 황달이 있었나요?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상이냐, 중이냐, 아니야. 황달은 예, 있었다, 없었다. 요게 있었으면 이 아이는 당연히 아토피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토피가 증상이 조금 가라앉으면 비염으로 가요. 비염으로 가지 않으면 천식으로 가요. 여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자녀의 수유는 어떻게 했나요? 애 낳자마자 모유를 먹였습니까? 우유를 먹였습니까? 분유를 먹였습니까? 모유하고 분유를 혼합했습니까? 기타가 뭐 별로 있을 건 없죠.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거나 분유하고 모유를 혼합했거나 뭐 이 정도 선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상담의 기초가 되는 아이가 잠을 어떻게 잡니까? 저녁에 10시 이전에 잠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본 시간에 배우였습니다. 10시 이전에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느냐.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느냐.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숙면수는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모른다. 좋다인데 좋다가 왜 TV에 자야 좋다고 썼을까? 오탑니다. 아무튼 숙면도는 푹 자느냐 아니면 자다깨다 이런 요걸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현재의 식습관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될 기준을 여기서 쳤습니다. 식사의 특징, 아침을 뭘로 먹느냐, 또 엄마가 이제 뭐 야채 위주로 주느냐, 뭐 고기 위주로 주느냐, 일사치 위주로 주느냐, 토스트 먹이느냐, 이런 거 다 나누어지겠죠. 안 좋은 것을 걷어내줘야 됩니다. 매일 먹는 것, 가끔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리고 점심, 저녁, 간식은 도대체 뭘 먹습니까? 전체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시경에 과자하고 있었으면 먹인다. 15시경에 우유하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인다. 이런 내용 나와주죠. 노는 것은 어떻게 노는 타입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 노는 타입에 따라서 이 아이가 관리하기 쉽냐 어렵냐가 판단되는 게 노는 타입이에요. 주로 밖에 나가서 노는 타입이다. 밖에 나가서 노는 타입은 그나마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밖에서 나가서 뛰어놀고 이런 아이인데 겉으로 증상이 나와 있다. 얘는 뭐 일주일 끝나. 얘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집에서 노는 타입이다. 얘는 좀 길어지겠죠. 최소 2주 정도 날리겠죠. 혼자 게임하다. 얘는 상당히 골쳤어요. 혼자 꼬이면서 뭐 게임해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잔다. 얘는 거의 중증이라고 봐요. 얘는 관리하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증상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가밖에 안 나와요. 누구한테 내 몸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걸 보고서 뭐 어떤 상담을 해야 되냐면 그 어머니하고 일주일 정도 관리를 하다 보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간단한 경우는 1주, 2주면 웬만큼 다 깔아놨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1주 정도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올라와요. 왜? 그 안에 있던 것이 다 기어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이가 계속 밀고 나옵니다.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좋아지는 거니 일주일 더 해보면 그 뒤부터는 깔아앉고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련이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다음에 운동. 수영 체조를 좋아하는 타입이다. 수영 체조를 좋아하는데 나와 있다. 근데 엄마는 얘를 수영 체조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게 했습니다. 불편해하니까. 근데 얘는 오히려 간단.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걸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땀구멍이 막혀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땀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원래 좋아질 수 있었어요. 조금만 마지막 하나만 탁 건드려주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네랄 요법이 빠졌든지 유산균 요법이 빠졌든지 아니면 복부 마사지 요법이 빠졌든지 통목용 요법이 빠졌든지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빠졌어요. 그 한 가지밖에 안 빠져서 이게 지금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프로그램 들어가면 얘는 일주일 열이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학원 상황에 대해서 기비해주세요. 매일 3시간씩 주3회 2시간씩 다니자는 이걸 여기에 기록을 해둔 이유는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학원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거 인정하십니까? 네. 학원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내가 약속을 할 때 엄마 옆에 앉아있죠. 아이하고 내가 약속을 할 때 그래서 철수야 선생님이 너 이거 좋게 만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네가 지금 잘 하기 싫은 일이 뭐야? 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하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는 얘한테 선물로 던져줘야 돼. 네가 지금 잘 하기 싫은 게 뭐야? 솔직히 말해도 돼. 엄마한테 이런 얘기해 줄 거야.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래. 학원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이 엄마한테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들여. 이 아이 한 달 동안 학원 보내지 말아주세요. 한 달 동안 학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좋게 만들어줄 테니까 뭐 완치시켜주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지고 좋게 만들어줄 테니까 한 달 동안 학원 보내지 마세요. 엄마가 웬만하면 좋아진다는데 그 정도 말 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의 소원 하나 들어줬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내가 학원 안 가면 난리 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엄마들 학원 안 가면 돈이 얼만데 학원 한 달 안 가도 되는데 그 왜 떡이야. 대신 선생님 말 듣자. 한 달. 그렇게 하고 아이한테 선물 하나 주고 엄마한테 그거를 다시 뭘로 어디 공부를 해주느냐면 아이가 한 달 정도 해서 이 가려움증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 집중력이 더 좋아져서 공부도 잘할 거고 성격도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어떤가요? 그거 상담하라고 이거 뽑아놓는 겁니다. 이것도. 성격은 어떤가요? 내성적이다. 조금씩 안 걸립니다. 활발하다. 긍정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이고 뭐 이러다 말겠죠. 이게 긍정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좀 빨라요.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늦어요. 그리고 신경질적이다. 조금 더 늦어요. 점잖다는 내성적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근데 이 전체가 다 우리가 2주 정도를 관리하면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관리하면 본인 스스로가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개선이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1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일단 잠을 잘 자요. 가려워하지 않아요. 1주 정도 지나고 근데 중증의 경우는 2주 정도까지는 개선을 봐야 되겠죠. 1주 정도 더 올라오게 되고 아이가 다 밀어내고. 자, 그 다음에 체온은 어떤 편인가요? 36도는 정상입니다. 보통의 아토피한 어머니들은 체온은 다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이 체온은 정상이에요. 실제 측정을 해보면 정상일 수가 없죠. 체온이 정상이면 그 증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상이다. 이거 엄마가 쓴 겁니다. 이거 정상이다 쭉 썼습니다. 낮은 편이다 35도 이하다, 높은 편이다 38도 이상이다. 거의 모른다가 많고 정상이다가 많다. 이때는 우리가 측정을 해서 별도로 기록을 해봐야 돼요. 땀은 잘 나는 편인가요? 전신에서 난다. 진짜 전신에서 난다고 그러면 얘는 일주일이면 게임 끝낼 수 있어요. 진짜 전신에서 난다. 그런데 엄마들이 거기까지 몰라요. 모르니까 땀 많이 난다, 전신에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정 부위만 난다. 특정 부위가 보통 보면 머리에서만 난다.
이건 머리에서만 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모님은 그나마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잘 나지 않는다. 당연히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잘 보겠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땀이 전신에서 난다. 실제 체온을 측정을 해봤을 때 위나 아래나 별 큰 차이가 없다. 36.5도 인근에서 왔다 갔다 했다. 35.5도 얼마 내려가지 않고 36.5도 이 인근에서 저지로 왔다 갔다 했다. 이거는 관리하기 굉장히 해요. 아주 수월합니다. 아이가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것들인가요? 복수운동이 가능합니다. 과일을 잘 먹는다. 채소, 생선, 육류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밀가루 인스턴트 튀김빵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해조류 괜찮고 된장 등 발효 음식 먹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요걸 봤을 때 우리 맨 앞에 보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나요? 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음식을 싫어하나요? 닭을 싫어합니다. 뭐 콩을 싫어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음식만 빼고 나머지는 다 먹여야 합니다. 안 먹으면 애는 영양 부족이 걸리고 허겁지겁 먹게 되고 특히나 장 누수라든가 장 점막이 얇아진 상태에서는 영양분으로 제대로 분해가 돼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 목욕이나 샤워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 아이들은 통목욕을 거의 안 해요. 통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 받아놓고 통에 들어가서 있지 않나 이거. 왜? 통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보면 가려워서 긁었던 데가 통에 물속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따가운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 나 대충 물로 씩씩하고 비누도 잘 안 바르죠. 씩하고 봐. 그래놓고는 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매일 샤워하는데 엄마도 그럴 줄 알아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토피 안에 이 체내에 체온을 올려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체온을 올려주는 일이 중요한데 이 물의 온도는 37도, 38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37도, 38도냐? 일반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40도가 넘어야 쑥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게 돼요. 38도, 37도면 좀 미지해요. 별로 이런 따뜻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토피한들한테는 37도, 38도면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대요. 그런데 또 40도로 해놓지 않습니까? 아토피한테 도망가. 이 아이는 너무 뜨거워요. 왜? 이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상처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37도, 38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37도, 38도에 시작하면서 우리 그 그린 스파, 수소 욕조에 들어가 있는 스파를 같이 뽑아놓으면 땀을 계속 끌어요. 땀을 나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땀을 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수소 스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용이 심해지나요? 이거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용이 심해지나요? 이거 먹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는 별도 비교를 해줍니다. 목욕이나 샤워에서 통목욕을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을 시켜야 돼요. 통목욕을. 통 속에 목만 빼놓고 전신을 집어넣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시키는데 온도는 37도, 38도에 시작을 해서 2주차 들어가면서 4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40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아이의 전체적인 체온을 상승시켜주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샤워나 입욕시, 바디워시나 보습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거의 아토피용 전용 제품을 써요. 거의. 이런 제품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아토피용 전용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보습제는 아토피를 관리할 때 센터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현재 쓰고 있는 거에서 가급적이면 크게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쓰고 싶어요. 왜? 자기가 그거 가지고 소개받고 자기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믿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현재 쓰고 있는 보습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또 나중에 입욕이 끝나고 나면 그 보습제로 바로 발라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는 적당한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토피아들은 25도가 넘어가면 가려워서 못 살아요. 25도가 넘어갑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나오면 굉장히 간이 답답함. 근데 원래 아토피한테 가장 좋은 온도는 26도, 27도예요. 근데 26도, 27도면 우리 일반 성인들도 좀 후덥지고 답답한 정도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온도를 그만큼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쑥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습도는 어떠냐? 습도는 50에서 60%가 좋습니다. 50에서 60% 정도가 돼야 아토피 이 피부에 수분이 그렇게 많이 마르지 않아요. 수분이 말라버리면 터져나오고 말라버리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50에서 60%는 돼야 되는데 이거를 측정을 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그걸 높이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토피한 가정에 습도계가 없으면 안 된다. 습도계는 우리가 팔려고 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우리가 물건 굳이 세일즈맨 되지 말자 얘기했죠. 팔려고 하지 말고 습도계는 인터넷 사이트 뒤지면 2, 3천 원이면 사니까 그거 사세요. 그거 뭐 돈도 안 되는데 그거 뭐 팔아먹을 일 있어요. 사람 얘기합니다. 생활 공간은 어떤가? 쾌적하다, 습하다, 곰팡이 모이다, 건조하다, 지하이다. 쾌적하다가 원래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은 다 거의 다 쾌적하다가 한대요. 자기가 그거 우리 집 환경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나중에 방문 관리 상담사를 또 배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문 관리 상담사는 우리 센터에서 우리 그 재능이라든가 우리 그 눈높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방문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죠. 이분의 수익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달에 200에서 300정도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이런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생활환경 관리 지도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한 달에 400, 500 정도 수익이 된다면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우리 한 세트 들고 다니면 돼요. 한 세트 딱 습도계라든가 수소기도 가지고 다니면 되고 뭐 이것저것 한 세트 들고 다니면 돼요. 들고 와서 가가지고 충전돼서 이거 욕조에 집어넣고 뭐 하고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직접 가가지고 곰팡이가 있느냐, 벽지는 어떤 거냐, 아이방에 뭐 가격이 세거냐, 하는 거냐, 그리고 습도를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수도꼭지에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필요해요.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있느냐, 없느냐. 얘들은 싸움만 하는데 염소가 들어와서 염소가 이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게 열려있다고 봐야 돼요. 염소가 이 몸속에 들어가면 또 오염이 되고 제2차 감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필터도 상당히 좀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회사에서 이번에 지금 뭐 하나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일반 가정에 먼저 공급하기보다는 우리 센터에 와서 효과를 빨리 내기 때문에 센터 욕조에 있죠. 욕조에 있는 데만 그 필터를 갈아끼고 와요. 욕조에 있는 데. 그래서 그렇게 쓰네. 거기서 효과가 좀 좋아지고 우리가 좀 안정이 된다고 보면 나중에 가정에도 이것도 써라 라고 안내해줍니다. 근데 요즘 보통 보면 그 샤워기에다가 필터를 뽑아서 쓰는 집은 거의 있나요?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어요.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데 거기가 없던데요? 아, 잊어버리셨네 또 금방.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 데가 모텔이래요. 이 공부는 심각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예의주의야. 이거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제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3년 썼다, 4년 썼다, 5년 썼다, 6년 썼다. 5년, 6년을 썼으면 이미 피부는 검정빛으로 변해갑니다. 검정빛으로 변해요. 그나마 울긋불긋한 거는 그나마 참 좋은 상태예요. 검정빛으로 변해가 있는 상태 정도 스테로이드를 썼다 그러면 관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풀로 6주 달려야 돼요. 풀로. 거의 6주 달려야 돼요. 아토피 상태가 악화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1년 내내 그러냐? 환절기 때 그러냐? 보통 여름하고 환절기 때 심각해집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여름하고 환절기 때가 더 많이 두드러져 올라와요. 여름엔 날씨가 더워서 그렇고 환절기 때도 날씨 변화가 심하고 건조해지고 또 꽃가루라든가 이런 그 주변에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일 것이다 알고 그러는 거고요. 변의 상태와 색상, 변보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변이 가장 좋은 변은 어떤 변이라고요? 노란 변이고 또 떠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아, 왜 똥이 왜 떠야 되냐고요? 똥이 안 무거울까? 이거 가라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볼 때는. 떠야 좋은 거예요. 다 소화가 되고 나서
빈 껍질만 나왔을 때 이 물 위에 떠야지 종이